저는 여러분께 지금 되게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화장품 관련 내수 생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께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 LG생활건강이었고요. 두 번째 클리오였고요.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 대형 종목들 중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월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10만 원에서 11만 원 구간 매수하세요. 갔다가 눌릴 때 제가 12월 말에 여러분께 온라인 특강을 진행할 때 이 종목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모레퍼시픽을. 근데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13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바닥에 잡은 사람 입증해서 평균 단가 기준 한 20% 정도의 이익을 냈거든요. 그리고 다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만 원에서 10만 원 구간 조정이 나오면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장품들이 많이 여러 가지가 발전을 해 있지만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이 예전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사면서 급등을 했던 종목이었고 화장품 팔아서 빌딩 사고 엄청난 기업을 일궜던 회사이거든요. 자, 추봉 한번 보시죠. 아모레퍼시픽 특징들을 보시게 되면 시세가 급등을 하고 나면 반드시 밑에 요 저점대까지 대부분 다 들어와요. 그리고 반등하고 눌리고 반등하고 눌리고 반등하고 눌리고 시세 줬다가 죽이고 시세 줬다가 죽이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뭐 하는 걸까요? 조정을 받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따라서 저는 올해 한 해는 얘가 이렇게 등락을 좀 거듭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부터 얘는 또 다른 시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은 저평가 가치주로서 우리가 11만 원 밑에 내려올 때 10만 원, 9만 원 내려올 때 천천히 내가 비중을 담아가다가 시세 주면 한번 차익 실현하고 또 내려오면 천천히 담아가다가 시세 줄 때 차익 실현하면서 길게 끌고 가실 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월봉을 한번 보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종목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올랐던 종목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보세요. 지금 과정이 2007년부터 3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거의 3배쯤 올랐어요. 그리고 뭐였냐면 중국의 이슈가 터지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45만 원까지. 바닥에서 여러분 12배가 올랐던 종목이에요. 엄청난 저력을 갖고 있죠. 그 이후에 뭐에 45만 원 고평가 얘기하면서 그대로 박살나가지고 현재 얘는 얼마가 움직이고 있냐면 11만 원 정도예요. 그럼 여러분 화장품을 팔아서 매출이 아무리 떨어진다 한들 4분의 1 토막 날 만큼 얘가 매출이 떨어지고 앞으로 성장성이 없을까? 전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 3년 정도 바라보면서 내가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계속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아마 26년에서 27년 사이에 얘가 또 한 번의 시세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이 힘들 때 나는 뭐 한다? 저평가 가치주들을 하나씩 찾아 놓는다.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관심 종목 중에 클리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클리오라는 종목을 저는 몰랐어요. 제가 남자기 때문에 화장도 잘 안 해서 로션도 30 중반 넘어서 바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 제가 같이 방송을 하시던 아나운서분께서 여성분이니까 클리오라는 회사의 화장품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지 모르고 있다가 찾아봤더니 괜찮더라고. 그래서 종목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이 클리오가 제가 언제 했냐면 코로나 때입니다. 2020년도 급락했을 때 12,500원, 15,000원대에 잡았는데 얘가 28,900원까지 가니까 2배 정도 시세가 났고요. 다시 한번 죽였다가 2022년도에 같은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형성돼가지고 45,000원까지 가면서 저점에서부터 약 370% 정도의 시세를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바닥을 형성하면서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는 과정이거든요. 아마도 한 2, 3년의 세월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급등했다가 빠지고 나서 자 1년, 그 다음에 2년, 3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얘는 갔어요. 그럼 얘는 패턴이 얼마 될까요? 이번에 내려온 첫 해죠. 1년, 2년, 3년. 그러면 27년에서 28년 사이에 또 한 번의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회사가 굉장히 내실이 튼튼한 회사야. 근데 주가는 등락을 하겠죠. 그러면 항상 저는 월봉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해요. 월봉을 가지고 볼 때 조정 안에 저점권 안에 거의 들어오고 있느냐. 사정권에 거의 들어오네. 그럼 다시 주봉을 보세요. 주봉을 보시면서 얘가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까 보면 이렇게 바닥을 놓고 이렇게 저점을 높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단타해보는 자리예요. 단타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서 27,000원에서 3만 원 구간까지 한번 단타 치는 거죠. 지금 저는 그 구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일봉을 한번 보세요.
일봉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종목 바닥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달에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그리고 1월 달에도 마찬가지 살 거 없으면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또 2월 달에도 온라인 특강 때 제가 클리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오늘장 하락장인데 몇 프로 올랐습니까? 6.3% 장대 항봉으로네요. 3일 연속.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주도주냐 아니면 주도주, 우리 소위 말하는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용어로 구분하거든요. 첫 번째 주도주. 주도주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동차나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주도주가 되겠죠. 그다음에 성장 가치주. 자, 원래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가치가 높아. 그 얘기는 뭐야? 지금은 싼 거야. 이해했습니까? 앞으로 올라갈 가치가 높지만 가치는 높은데 얘가 올라가게 되면 주도주로 등극이 가능한 성장 가치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평가 주식을 뭐라고 하냐면 얘는 가치 투자 가치주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건 안 사는 게 맞아요. 잘 안 오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화장품 산업이 우리나라의 주도 산업 섹터로 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그런데 얘는 유행을 타면서 일정 주기로 유행을 타면서 이렇게 치고 오르고 조정 나고를 반복하는 섹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장 가치주라고 볼 수 있는 섹터 안에 한류의 유행을 타고 제일 많이 가는 게 뭐냐면 엔터테인먼트였죠. 우리나라 가수가 언제부터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 가수를 알게 됐나요? 몰랐죠. 옛날 강남스타일 하면서부터 알게 되고 방탄소년단 나오면서 알게 되고 우리나라가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또 하나 우리나라가 유명해진 게 뭐냐면 저기 드라마예요. 한국 드라마 되게 많이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오지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가 전달될 때 한국 사람의 화장법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타고 있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사람이 되게 좋아해서 중국들 유커들이 들어와서 사가지고 보따리 장사 가져가서 팔았대요. 근데 이제는 그 좀 진한 화장품이 아니라 조금 내추럴한 우리 그냥 한국 사람들 보통 하고 다니는 그런 화장품들이 많이 움직여지는데 그 중에 하나의 회사를 클리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이 종목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여러분께 언제부터 이야기 드렸냐면 여기 16,000원, 17,000원, 18,000원 12월 달에 저점 매수 이야기 드렸고요. 다시 조정 나올 때 1월 말에 제가 온라인 특강할 때 18,000원, 19,000원 괜찮다. 2만 원 밑에 사시라고 그랬고요. 다시 떨어질 때 2월 말에 저희 18,000원대에서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21,000원대까지 들어올리면서 제가 매수한 단가에서 약 20% 정도 올랐는데요. 저는 기본 목표가 얼마 정도 보고 싶으냐면요. 24,000원, 5,000원 여기까지 단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28,000원에서 3만 원 오면 그냥 다 파세요. 그리고 다시 떨어질 때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길게 보는 섹터 안에서 내가 천천히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아닐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있죠. LG생활건강이요. 얘도 여러분께 제가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거 뭐냐면 LG생활건강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우리 앵커님, LG생활건강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바디워시 같은. 바디워시. 네. 역시 여자입니다. 네. 저는 뭐밖에 생각 안 나냐면 비누밖에 생각 안 나요. 비누 하나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쓰는 사람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LG 생활건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생활 필수품들이에요. 뭐 바디워시, 뭐 저처럼 비누를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치약도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경기를 탈까요, 안 탈까요? 잘 안 타요. 우리가 경기가 나쁜 불경기라고 해도 이빨 안 닦을 거예요? 양치 안 할 겁니까? 세수 안 할 거예요? 샤워 안 할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이 제품들은요. 불경기일 때 제품이 섹터가 순환매가 돌다 돈이 갈 데 없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화장품과 생활용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불경기라고 얘기해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다. 이미 시작이 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예요?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월급 300만 원 받았는데 월급 250으로 깎아야 돼. 아니면 너 퇴사하래. 내가 예전에 500만 원 받았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300만 원밖에 안 준대. 월급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뭐 해야 될까요? 배는 고프니 밥은 먹어야 되죠. 내 양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씻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샤워는 해야 되죠. 머리 감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사야 되는데 뭐 해요? 점점 나는 저가 상품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불경기 때 생활 필수품이 좀 더 각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고가의 생필품의 사례가 성장하기보다는 중저가에서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것들이 어떨까 여러분께 권해보고 싶어서 저는 그중에 괜찮다라고 얘기한 게 클리오를 얘기했고 LG생활건강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얘는 큰 수익을 바라보기보다는 29만 원에서 31만 원 구간 내려올 때 찬찬히 매집하시고 34, 5만 원쯤 오면 10%에서 15% 정도 수익 내고 팔고 이걸 반복하다가 만약 35만 원을 돌파해 버리시면 39, 40만 원까지 가서 한 20만 원, 20%에서 23% 수익 내고 다 파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치약 파가지고 우리가 장사돼서 부자가 되긴 좀 어려운 세상이죠. 옛날에는 설탕 팔아가지고 삼성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옛날에 그런 게 없었을 때고 지금은 치약, 설탕 팔아가지고 부자 되긴 어렵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적당히 수익을 내자 말씀드리고요. 자, LG생활건강의 과거 지표를 한번 보시죠. 자, 2001년도부터 보시면 계속 장기 우상향이에요. 얘가 지금 차트에 보여주는 가장 밑에가 얼마냐면 24,600원 정도 했네요. 언제? 2001년도에. 그리고 줄줄줄 올라와서 얼마까지 올랐냐면 여기 2013년도에 여러분 67만 원이에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거의 30배가량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그리고 조정이 나와요. 2014년도 이후에 얘가 얼마까지? 69만 원짜리가 조정이 얼마까지 나오냐면 43만 원대까지, 42만 원대까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거의 30배가 났는데 고점에서 반토막 났어.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얼마 가냐면 140만 원이요. 여러분 저점에서 몇 배 간 걸까요? 저거 상상도 안 되네요. 그죠?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량주와 좋은 종목과 비싼 종목을 안 사냐면, 대형주를 안 사냐면 비싸대요. 대체 여러분 싼게 비지떡이라는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가치가 있는 것은 시장에서 가격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최대가 2018년도까지 급등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조정 나오고 2020년 조정 나오고 코로나 이후에 마지막 급등을 했죠. 얼마까지? 178만 원까지.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점에서부터 생각해 보시면 얘는 얼마나 성장한 종목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차트상 보여지는 가격이 지금 얼마야? 예, 얘가 차트상 보여지는 최저점이 지금 6,400원이거든요. 근데 6,400원짜리가 얼마까지? 17,000원. 얼마죠, 그러면? 한 300배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요. 불과 몇 년 만에? 2001년부터 2021년, 20년 만에. 그럼 우리가 만약에 LG생활건강에다가 1억 집어넣었으면 거의 한 29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이 난 거죠. 엔디비아 저리 가랍니다. 한국에 들은 종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후에 얘가 어떻게 돼요? 지금 박살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LG생활건강은 우리가 비싸게 사는 종목일까요? 싸게 사는 종목일까요? 저는 매우 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얘가 가치가 178만 원 할 때의 가치랑 지금 32만 원 할 때의 가치가 과연 치약이 바뀌었나요? 우리가 비누가 바뀌었습니까? 바디워시가 가치가 바뀌었나요? 다만 시장에서 예전만큼 팔리지 않는 것이고 더 많은 경쟁 상품들이 생겼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고점에서 여러분 몇 토막? 한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 났는데 지금 얘를 사는 것이 내가 비싼 걸까 싼 걸까 물어본다면 굳이 입 아픈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얘가 조정이 나올 때 앞으로 성장성은 모르겠어요. 많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내수 가치로서 바라볼 때는 안전한 투자가 전 이럴 쪽이 아닐까. 제가 주식을 하면서 돈을 잘 안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싼 것만 사요. 비싼 거 안 살라 그래요. 왜냐하면 추격해서 내가 놓친 것들 안 사고 싶어서요. 그런 거 여러분들 피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지금 당장 볼만한 거 이렇게 클리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좀 안전한 종목 위주로 보셨으면 이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조정을 기다린 종목 중에 하나가 KT하고 SK텔레콤인데 텔레콤은 내려오고 있는데 KT는 죽어도 안 내려오죠. 제가 KT 얘기 왜 많이 드리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봉으로 보시고 월봉을 한번 보실까요? KT 지난 코로나 때 저희가 샀어요. 코로나 때.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성장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고 다시 눌림 줄 때 여기 29,000원, 3만 원 여기 사가지고 5만 원 찍을 때 거의 80%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얘는 매년 5%씩 배당금을 줘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돼? 쌀 때 사라고. 근데 조정 되게 안 주죠. 경기 방어 종목이기도 하지만 가치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온다고 할 때 또 하나 여러분께 가치주로서 보셔야 되는 건 KT입니다. 얘는 1년에 한 번씩 약 5%의 배당금을 줍니다. 여러분 은행이자 요즘 몇 프로 하는지 아십니까? 1년 예금해봐야 3%가 안 돼요. 이자 소득세 15.4% 떼고 나면 실질금리는 2.5%입니다. 그런데 여기 배당금은요 5%를 줍니다. 은행이자의 2배 준대요. 난 뭐 해야 될까요?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우리 KT 한번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